저희가 필터 버블 때문에 계속 알고리즘에 따라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뤘던 게 진격의 거인, 주술회전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잘 이해해보자 취지로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뤘던 건 이제 새로 나온 컨텐츠, 새로 나온 영상이니까 새롭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이번에 다룰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좀 달라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키워드고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로 각자 세대마다 보는 심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어떻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아보고, 특히 2030 세대에게 반도체란 어떤 이미지고 어떤 심상으로 다뤄지는지를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생활변화 관측소의 연구원 김종민입니다. 저희 저번에 한국인의 서른이 무슨 의미인가 그 편에서 29살 연관어로 반도체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반도체란 키워드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키워드 같은데 소셜상으로는 잘 저희가 분석을 안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로는 그래도 반도체를 얘기하니까 반도체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물리학 전공자라서 이거를 굉장히 깊게 배웠지만 쉽고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영어로는 세미컨덕터고 한자로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만 전기가 통한다, 그런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이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할 때는 ON, 안 통할 때는 OFF에서 스위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버튼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곳, 조명, 터치로 작동하는 스마트폰 같은 거, 복잡한 AI 계산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의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중심으로 더 이제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라는 단어의 인지의 크기, 반도체를 인물로 비교하자면 어떤 인물일까요?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봐도 에스파보다는 크고 BTS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로 치면은 꽤 인지도가 있는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석유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흥미롭게도 석유라는 키워드를 반도체가 역전을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반도체라는 게 오히려 훨씬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연령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이 반도체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요. 반도체 연관어를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50대, 60대에 나오는 키워드는 안보, 전략, 정책, 외교 같은 키워드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50대, 60대에게 반도체란 국력, 국가 간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0대, 40대에서는 종목, 매수, 실적, 주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0대, 40대한테는 반도체가 일종의 자산, 산업 발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대, 30대에서는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애플, 대기업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20대, 30대는 반도체를 나의 직업 정체성이나 내가 쓰고 있는 무언가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각자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반도체 10년 추이를 봐도 소셜상에서 드러나요. 소셜상에서 사람들이 반도체를 말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피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피크들이 각자 다른 세대의 이제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일 크게 피크가 나타난 지점이 2019년 7월이에요. 일본과 무역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더 이상 수입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또 2021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돌파했던 시기여가지고 이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가 나타난 지점은 2021년 5월이에요. 반도체 대란이 있었어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서 사람들이 반도체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피크가 나타난 지점이 2021년 9월입니다. 이때는 TSMC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넘어서 반도체 기업으로 1위로 평가되는 전망이 나왔어요.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화제였어요. 한국 삼성전자가 이때 최대 채용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음 피크는 2023년 3월에 한번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수미상관 구조처럼 2019년에 있었던 갈등이 2023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정도 되는 키워드면은 같은 시기에 이슈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세대의 시선을 담고 있고 같은 단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의 반도체란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한번 더 제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30 세대가 제일 다른 세대랑 좀 구별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제품을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자랐고, 또 교육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전자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물어보는 단위가 반도체 부품 단위로 나와요. 저는 그리고 이런 글도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런 논의하기 전에 반도체
반도체 생성 공정에 대해서 좀 알고 글 좀 쓰자, 우리 공부 좀 하고 쓰자, 이런 글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혹은 시니어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금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느낌? 근데 이제 2030 세대에 있어 반도체는 되게 구체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깊은 단위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영된 데이터가 있어요.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90% 정도가 남성 발화예요. 근데 2030 세대로 올수록 발화 비중이 점점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루 관심을 갖고 있는 토픽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는 저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에스파 세계관을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에요. 기술적인 단어, IT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정도로 밈으로 쓸 정도로 좀 지식이 보편화돼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소셜 데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반도체라고 해시태그 걸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분명히 글을 남기거든요. 2030 세대에게 이 반도체라는 게 또 취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의 기중이 반도체 업계입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대기업이 많으니까 대학생이 뭐 가고 싶은 기업 이런 거 설문조사 높기도 하고, 블라인드 같은 데 글 올려보면 맨날 삼성전자 형이 설명해주는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취업의 난방 한계선, 이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취업의 난방 한계선이 정확히 반도체 라인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직장 구하면 지역도 거기서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 지역의 마지노선, 여기서 이상으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정해지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문도 발견을 했어요. 취업 기준 도시 순위, 이 티어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1위는 뭐 서울, 2위는 성남 판교, IT 기업, 그리고 3등급 수원, 용인, 화성, 삼성전자 라인, 그 다음은 뭐 이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되게 가고 싶은 기준이고 뭔가 대우가 좋은 업계이자 사는 곳까지도 꽤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2030 세대에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 세대가 아까 반도체 제품에 되게 익숙한 세대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반도체 제품을 그럼 얘기를 많이 할까? 월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키워드를 보면은 인공지능, 자동차, 로봇, 뭐 그래픽 카드, 이런 순서로 쭉쭉쭉 가요. 이 순위권에 있는 키워드들을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공지능에 집중해 볼게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이 AI 반도체가 그래픽,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리고 홈, 가전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인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심상을 갖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 카메라, 이런 거는 디스플레이나 그래픽에 대한 기대감, 그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요. 이게 진짜 상승률이 엄청나가지고 진짜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출발했던 게 이제 그래픽 카드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에 썼던 기술이 이제 AI로 응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중요한 반도체 분야다. 산업적으로는 그렇고요. 일상 속에서도 사실 카메라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갤럭시 24 이게 뭐 새로 나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성능입니다. 카메라가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또 AI로 보정해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 속 주제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부품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세대들이 아이폰만 산다고 하잖아요. 갤럭시 잘 안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갤럭시를 꼭 빌려가요. 아이돌 콘서트 같은 데 갈 때 일부러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갤럭시 울트라를 대여를 합니다. 그 광합종으로 찍으려고. 그 다음은 로봇, 청소기, 사운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홈 어시스턴트예요. 최근에 자이언티님께서 예능에 나와가지고 챗GPT로 노는 거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다른 AI 스피커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가전 같은 것도 되게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데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좀 기대를 받는다, 이 키워드와 함께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연관해서 상승하는 키워드들을 보면 미래, 그래픽, 스마트 홈? 이런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반도체가 엄청 큰 키워드고, 아이돌로 치면은 진짜 성공한 아이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서로 세대마다 다른 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에게 반도체란 어떤 의미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고, 또 내 직업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걸로 세상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